뭔 제대로 된 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사 올 때도 부속사는 140명으로 한정 이렇게 지었거든요. 저기 뭐야 대승사는 뭐 한 270명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속사는 부사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부속사가 이렇게 터가 좁고 그리고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당신께서 여기 오시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국가에 의해서 결국 이쪽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았고 여기서 교육자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귀족들과 교류하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라불교의 주교가 되려고 했다기보다도 은거하면서 후학들을 잘 가르치는 쪽으로 그게 이제 사람들 성향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말사문이라고 하면 흔히 목은이색 다 압니다. 목은이색 누군지. 그리고 여말사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정몽주예요. 정몽주. 어떻게 보면 충신의 대명사 같은 최영과 더불어서 한국 충신의 대명사로 꼽히는 정몽주. 이색이 사실은 정몽주와 정도전의 위의 선배라고 보시면 되고 이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알려진 거는 정몽주가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야은 길제 하면 길제가 뭐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몽주는 그렇게 제자들을 많이 못 뒀어요. 당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리학을 시골에서 진짜 이념적으로 가르친 사상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길제고 그게 이제 1,2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길제의 제자들이 드디어 살인파로 조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광조가 한번 삐뚤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살인들이 장악하면서 여당이 되죠. 그게 길제가 여말 3원으로 확정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의상대사도 살았을 때는 큰 대우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뭐 왕하고도 교류하고 그건 진골이니까 진골이면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상이 아마 귀국하고 나서 황복사에 경주 황복사에 랑산의 황복사에 자리를 잡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자로서는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부처님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부처님은 6년 동안 수행을 하셨고 나머지 45년을 교육자로 사신 분이다. 부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가치로 인해서 불교가 지금 존재하는 거다. 근데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총구석에서 그 당시 여기가 건방 총구석에 외도가 있던 쉽게 말해서 종교적으로도 조금 다르고 사상적으로도 달랐던 분들이 있었던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인지 저 골짜기인지 모르겠는데 지통기나 이런 거 보면 지통이 이제 송곳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송곳같이 뾰족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절터가 이렇게 안옥하게 감싸져는 있는데 좀 뾰족한 이런 식의 터 좁은 데서 아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화엄경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여기까지 경주에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제자가 돼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진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후속 세대에 누가 나오냐면 표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석적손, 3세 부석적손이라고 하는 신림 스님이 나옵니다. 신림 스님. 그리고 그 신림 스님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경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창건되는 사찰이 김대성과 연관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가 일반 사찰이 아니고 원래는 명칭이 화엄불국사, 화엄법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엄과 관련된 의상계 화엄의 본거지가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신이 꿈꿨던 이상들이 제자에게로 전해져서 그 제자들이 만개하는 야은 길자와 같은 사람이 의상대사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송이신라 고려 때까지 교종의 핵심이 됩니다. 흔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국 화엄하고 우리나라 화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하지만 왜냐하면 선생님이 똑같으니까. 지엄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 의상대사가 있고 현수법장 스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를 이제 의지, 뜻 중심의 말을 많이 안 하고 실천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화엄종의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문지라 해서 글도 잘 쓰시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동아시아의 천재 이렇게 뽑으면 사실은 현수법장 스님하고 현장 스님, 삼장법사 현장 스님 정도를 뽑을 수 있거든요. 동아시아 불교에서 원효 스님 이런 분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가다가 유학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화엄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어떠한 흐름, 그 다음에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의상화엄은 약간 달라요. 그건 본질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화엄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단풍이 이제 절정에 들 건데 그 단풍을 보면 사실은 죽어가는 꽃잎들, 아니 그 나뭇잎들이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나뭇잎들은 모두가 달라요. 같은 색깔이나 같은 모양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두가 다른 것들이 고유성을 가지고 전체가 화합돼서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단풍입니다. 그래서 화엄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양보해서 화엄이 아니고 개별적인 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 사실은 그게 화엄이에요. 그리고 그게 송이신라와 고려를 어떻게 보면 주도했었던 이념 중에 하나고, 그게 송이신라가 이제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서. 그래서 불국사를 건축할 때도 그런 이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 절이에요.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통일되고 한 100여 년 뒤쯤에 경동왕 때 751년에 지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신라가 다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는 한유민들이었어요. 피지배층에. 하지만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나니까 당대에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도 한국전쟁이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그 1세대들이 다 끝나고 또 다른 이념 구축, 그러니까 새로운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적대적인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화엄적 가치로,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김유신도 올바르고 계백도 올바르고, 신라와 백제 입장에서는 김유신과 계백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체를 화합해드려요. 그게 화엄 불국사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이 성공했기 때문에 신라가 발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일신라가 고려나 조선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는 통일신라가 제일 잘 살았던 나라고,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슨 지금은 이제 좀 떨어졌지만 세계 10대 교역국 어쩌고저쩌고 할 때까지 있었어요. 지금 한 14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경주가 통일신라 시대 때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었던 데요. 인구 10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안 노래시는 걸 보고 제가 노래했습니다. 그 당시에